국제개발 협력 과정에서 바라본 교육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유성상 교수님처럼 평생을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정말 인간으로서 읽고 쓰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있어야 아이들이 인류의 유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활동을 해왔고 20년, 30년 활동을 해왔고 그러한 결과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감히 이렇게 하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 그리고 그 교육이 이러한 방향을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험을 나누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이게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그게 이제까지는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거나 경쟁과 출세를 위한 발판이 되기도 했고 그 공동체가 발전하는 길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이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평등이 실현됐고 그리고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지역과 장애를 떠나서 누구라도 이렇게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평등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서로의 다름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양하고 그리고 공존하고 공동체가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의 활동에서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면서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적인 가능성으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부족한 활동이지만 그것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차별 없는 기초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자립의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불가촉 천민 그리고 산간오지의 원주민들 그리고 무슬림 지역 장애인 아동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기회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신분의 굴레 속에서 여성들이 그리고 단절되었던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는 사회 진출이 확산이 되고 빈곤 또한 감소되게 되는 사례를 보았고요. 그리고 배움을 통한 자립의 기반이 생기면서는 자존감이 생기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면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이 참여하고 자립형 순환 모델을 위한 지역 역량이 강화되는 게 저희들의 활동에서 보여줬고 그 부분을 가능성으로 지금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3세계를 지원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고 자원은 한정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프로젝트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자원을 주민들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조그마한 자원, 시간이 있다면 시간으로, 노동력이 있다면 노동력으로, 지식이 있다면 지식으로 나누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학교를 지을 땅을 댔고 자재를 날랐고 그냥 도움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역할자로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족한 인도에서 선생님의 보급을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면서 동시에 선생님으로 역할을 했고 가르치다 보면 자신이 부족한 점을 더 잘 안다고 얘기한다시피 그러면서 더 배울 수 있었고 더 열심히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립적인 교육 모델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필리핀 사례에서도 JTS가 지방정부와 그리고 교육청, 주민들과 함께 교육의 행위자로서 협력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필리핀에서도 학교 지어달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부족하니까 지어달라 하지만 교육청조차도 군청조차도 변하더라고요.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달리기 모금 행사를 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댈 테니까 JTS가 자재만 대주면 학교 간단하게라도 원주민 학교를 짓겠다 이런 식의 변화된 모습을 드디어는 20년이 지나니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 나누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듯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저희 말 그대로 조인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화합과 평화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성장의 기반이 되고
부분인데 또한 갈등과 경쟁이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그 성적과 그리고 경쟁과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괴롭지만 이 제3세계에서 저희가 인도와 필리핀에서 했던 경험은 이것이 그 공동체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 서로 간의 종교 차이를 넘어서 계급 차이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학교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의 화합의 장이 되었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그래서 결국은 서로 회의를 하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좀 더 마을을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의논해보자라는 평화 구축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을의 자립과 그리고 개인의 자립 또한 환경이 개선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모색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실현되는 문맹대치와 교육계가 확대되고 그리고 늘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공동체 주도의 개발로 전환되면서 자립적인 지역사회 부족한 자원이지만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해 나가면서 그 자립적인 지역사회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서로가 가진 차이를 넘어서 차이가 갈등과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가 그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결국에는 평화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서로가 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가 협력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인간으로 성장하고 생태 보존이 결합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효과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20년, 30년 인도와 필리핀에서 했던 활동은 이 교육을 통해서 문맹을 퇴치하는 과정이 단순히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소비주의 그리고 기후위기 분쟁과 갈등의 이러한 변화를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인도와 필리핀에서 저희가 활동했었던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